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난 24일 날 그 진보당 서울장애인위원회에서 광화문에 장애인들이 천막 농성하는 것을 농성장을 사수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 4-5분이 같이 광화문을 지켰는데요. 광화문 역사내 농성장을 지켰는데, 모든 농민투쟁, 비정규직 투쟁, 여러 가지 투쟁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겠지만, 중증 장애인들이 농성장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 투쟁을 지금 거의 한 300여일 가깝게 하고 있고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중증장애인분들의 그런 농성에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성장에 계신 분들 보면 그냥 손을 못 쓰시거나 다리를 못 쓰시거나 한쪽을 못 쓰시는 그런 정도의 장애분들이 아니라 앉아있기도 힘드신 분들이 농성장을 지키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24시간 농성장 사수를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 그 농성장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싸워서 권리를 쟁취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래의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고 당연히 지금 선배 장애인으로서 차세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장의 불편한 몸으로 24시간 농성장에 있는 것은 결코 보통 각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모두가 결의하고 시작한 일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결의가 모아진 일에 빠지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쉬운 일만 하려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합하기로 하고서 당일날 갑자기 못 오신다고 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는 희생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으로만 비추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진실이 아닌 것 같다. 그럴 때 주로 그런 농성장 사수할 때는 정말 몸으로 힘들고 지치고 그런 일에는 빠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말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장서서 우리가 꼭 해야 된다 그러셨던 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배신감도 느끼고 슬프고 기운 빠지고, 네, 그렇죠. 농성장에 후원을 하시려면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는 단체를 검색하셔서 그곳에 문의를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연대단체라서 정확한 그 후원 과정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농성장 광화문 지하철역 역산에 지나다니실 때, 서울에 계신다면 지나다니실 때 후원금을 넣어주셔도 좋고 서명을 해주셔도 좋고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운 빠지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게 꼭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그날 결합하는 사람들, 24시간 지키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 바보처럼 사는 것이 과연 누가 알아줄까? 라고 좀 힘들고 지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24일 날 저는 몇 시간 결합을 못했지만
저희 진보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님께서 24시간 혼자서 그러니까 낮에는 같이 몇 분이 계셨지만 밤에는 혼자서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좀 지치고 힘든 과정이 아닌가, 날씨 더워지고 한참 과도기가 아닌가, 좀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같이 힘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좀 해봤었습니다. 신청곡 하나, 또 강화문 농성장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는 서명도 받고요. 그 농성장의 주제가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지금 큰 타이틀로 걸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할아버지께서 장애 등급제는 뭐 이해가 가는데 부양의무제는 왜 폐지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나 부양 능력이 없을 때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적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제도가 부양의무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뉴라이트 할아버지처럼 좀 돌변하셔서, 그러면 자식이 나를 부양을 안 할 거면 내가 뭐하러 자식을 낳냐, 부양의무제는 폐지하면 안 된다 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자식을 뭐 돈 받으려고 낳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또 부모가 자식한테, 가족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 도리를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경우, 또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과 국가가 해야 되는 공적인 영역을 책임지는 것, 국가가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빈곤을 책임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서, 연락이 끊겨서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또 가족이라 하더라도 각자 개개인의 삶이 있는 건데, 뭐 요새 자녀로만 봤을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맞벌이 부부를 해도 그 세 식구, 네 식구 살기도 빠듯한 게 현실이에요. 물가는 오르고 뭐 자식들 교육 이런 거 하기도 바쁘고 여유가 없고, 그런데 부모님한테 생계비를 꼭 보내야 되고, 이런 것, 개개인의 삶이 있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불효자다 라는 걸 더 씌워서 부양 의무를 더 씌우는 거죠. 또는 부모가 능력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또 아프거나 그런데도 자식한테 장애가 있는 자식을 부양해야 된다, 꼭 돌봐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수급권자로 받으려도, 수급권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해도 가족 재산, 부모 형제 재산 다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국가는 이 부양의무 제도 때문에 빈곤으로 죽어가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실적으로 깊게 고민하고 그 제도를 폐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양의무 제도 때문에 자식한테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자식이 지정이 안 돼서, 아빠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이 안 돼서 아빠가 자살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없으면 이 아이가 수급권자로 지정이 돼서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에서 자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빈곤의 사슬을 계속 얽매여 놓는 부양 의무제는 반드시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돈 있고 자식이 돈 있고 형제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각자 그 사람들 능력이고 그 사람들 개인의 돈이지 그 장애인이나 그 형제들의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1차적인 문제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가족한테 책임을 더 씌워놓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국가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무엇이든지 다 원하면 해줄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뭐 위대하다, 국민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고 다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자신들이 국가를 의지하려는 어떤 오류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수가 음반을 내면 건전가요가 꼭 들어갔었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건전가요가 히트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히트됐던 노래가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는 우리나라를 아주 아름답게 정말 파라다이스적으로 그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 줄 알고 있었죠.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생 때니까. 점점 커가면서 아닌 걸 깨달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담고 같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수라가 부릅니다. 아 대한민국.